안녕하세요. 성한당 환경기술사 핵심 요점 에센스 강의. 저는 강사 고경미고요. 네, 이번 시간 9강의 1과목의 대기 챕터 3 집진장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요점 첫 번째 집진의 기초인데요. 자, 여러분 집진장치가 뭐냐 그거부터 볼게요. 집진장치는요, 바로 먼지를 잡는 장치예요. 자, 이 먼지라고 하면은 얘는 가스가 아니고요. 액체, 기체가 아니고 액체, 고체 같은 입자성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가스가 아니니까 뭐가 있겠어요? 바로 덩어리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경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입자의 직경이에요. 근데 이 먼지라는 게 여러분 동그란 원처럼 구처럼 동그란 공 모양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납작하게 생긴 애도 있고 모양이 여러 가지예요. 그럼 이 여러 가지 애를 직경을 우리가 어떻게 정할 거냐?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직경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공기역학적 직경, 스토크 직경, 광학적 직경이에요. 자, 공기역학적 직경은요, 이런 모양의 먼지랑 자, 동그란 공 모양인데 얘는 밀도가 1이에요. 이 공의 밀도가. 그러면은 얘를 떨어뜨렸을 때 침강 속도가 있겠죠. 떨어지는 속도. 이 먼지의 침강 속도가 있겠죠. 이 침강 속도가 서로 같으면서 밀도가 1인 이 공 모양. 요 공 모양의 직경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바로 공기역학적 직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기역학적 직경은 먼지와 침강 속도 같고요. 밀도는 1이에요. 자, 그러면 요 공기역학적 직경을 가지고 우리 측정해서 이제 입자 직경이 10 마이크로미터 미만인 거, 이하인 거를 우리가 PM10 미세먼지라고 그러고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걸 더 작은 애 초미세먼지 PM 2.5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너무 작아서 문제가 되는 애들이에요. 너무 작으니까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폐에서 원래 먼지 들어가면 걸러줘야 되는데 못 걸러주는 거죠. 그래서 폐에 남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직경, 스토크 직경입니다. 스토크 직경은요, 이 먼지랑 떨어지는 침강 속도가 같고 밀도도 같은 동그란 공 모양의 구형의 요 직경, 요걸 우리가 스토크 직경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먼지랑 뭐가 같아요? 밀도랑 침강 속도 둘 다 같은 게 바로 스토크 직경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광학적 직경인데요. 자, 얘는 그림자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있으면 이 먼지의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그림자의 가장 긴 선 있죠. 가장 긴 선을 우리가 이 먼지의 직경으로 보는 게 바로 페렛경이에요. 페렛 직경. 그 다음에 자, 요거를 2등분하는 거예요. 2등분한 선의 길이를 자,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2등분 했을 때 면적을 그죠? 2등분한 그 길이를 우리가 직경으로 보는 게 바로 마틴 직경 혹은 마틴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먼지랑 똑같은 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 그거를 이제 직경으로 보는 게 바로 등가경 혹은 투영 면적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세 개가 나눠져요. 자, 그럼 세 가지 구분해 볼게요. 페렛경은 네, 최대선의 길이, 마틴경은요 2등분, 그죠? 선을 평등하게 2등분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 마틴경. 투영 면적격은 동일한 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 이 말이 있으면 투영 면적경으로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이번에는요. 집진율을 살펴볼게요. 자, 먼지가 처음에 우리가 먼지 잡는 게 뭐라 그랬나요? 바로 집진장치라 그랬죠. 이 집진장치에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먼지가 들어왔는데 농도 100이 들어왔는데 이 집진장치에서 먼지를 잡고 나니까 나갈 때 보니까 농도가 30밖에 안 됐대요. 그럼 이 집진장치는 제거를 얼마나 했죠? 그 얼마나 제거했냐? 요게 바로 우리 제거율, 집진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거율도 그렇고 집진율은요. 처음 들어온 농도 중에 제거된 농도예요. 자, 지금 보시면 요 100이 바로 처음 들어오는 C0가 되고요. 자, 나갈 때 농도, 나중 농도를 재라 C라고 하면은 제거율은 어떻게 되냐? 바로 처음 들어온 거 중에 제거된 거니까 들어온 거에서 나간 거 빼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게 1 빼기 뭐 C0, C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조건에서 우리 주어진 100과 30 가지고 집어넣어보면
들어온 거 100인데 제거된 거는 100 빼기 30이죠. 그죠? 그러면 100분의 70이니까 얼마? 0.7 100분율로 100 곱해주면 즉 70%가 제거된 거예요. 요게 이 집진장치의 집진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통과율, 그러면 이 집진장치를 얼마나 통과했냐 그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게 돼요. 통과율을 P로 나타내고요. 자, 그러면 지금 들어온 게 100이니까 지금 통과된 건 30이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0.3이 돼요. 그래서 통과율을 0.3 혹은 30% 나타낼 수 있고, 자, 여기 보니까 1 빼기 집진율로 나와 있어요. 자, 볼까요? 집진율이 아까 우리 70%였으니까 1 빼기 0.7 하니까 역시 0.3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공식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출구 농도를 그러면은 여러분 정리를 하면, 자, 여기 나가는 농도 C는 우리가 뭘 가지고 들어오는 입구 농도랑 이제 제거율 가지고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자, 요 공식 가지고 여러분 보는 거예요. 자, 요거 가지고 볼까요? 집진율은 1 빼기 C0분의 C니까 여러분 방정식 이완하게 되면은 바로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 여러분 암기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출형 1번입니다. 자, 더스트가 여러분 영어로 먼지란 뜻이죠. 그죠? 자, 이 더스트 농도가 지금 들어오는 농도 C0가 2.8이고요. 출구 더스트 농도. 자, 나가는 농도가 0.1이래요. 그럼 집진율은요? 자, 우리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 빼기 2.8분의 0.1에서 여러분 계산기 넣어서 계산하시면 네, 0.964이 나오니까 우리 100분율이면 100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96.42. 그래서 정답이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요. 출구 농도 C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출구 농도는 입구 농도의 1 빼기 제거율 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집진 효율이 지금 99%죠. 그러니까 집진율을 0.99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유입구 먼지 농도, 요게 이제 들어가는 농도 C0겠죠. 그게 지금 13.5네요. 그래서 주어진 걸 가지고 이렇게 공식에 대입을 했더니 자, 값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오는 값은 이거예요. 원래 얼마? 0.135 해서 요 들어오는 유입구 먼지 농도랑 똑같은 단위가 이렇게 나올 건데 지금 보니까 그 값이 없어요. 그죠? 0.135 0.135는 없죠. 그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단위가 미리그램이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 이 1g은 1000mg과 같죠? 그러니까 그램 이렇게 약분하면 즉 1000을 곱하면 135mg per 큐빅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집진 장치가 하나가 아니고 첫 번째도 있고 그 뒤에 두 번째도 있고 혹은 세 개도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집진 장치가 이게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직렬 연결이라고 해요. 직렬 연결을 하면은 제거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여러분 들어갈 때 농도가 C0고요. 첫 번째 집진하고 나서 나온 농도, 그러니까 첫 번째 집진 장치 통과하고 나온 농도 C1, 두 번째 나온 걸 C2라고 하는데 이 C2가 결국에는 최종, 그죠? 최종 출구 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가는 유량은 똑같거든요. QQQ로. 그리고 첫 번째 집진 장치 집진율이 μ1, 두 번째가 μ2예요. 자, 그럼 요때 이제 총 집진율은요, 이렇게 구합니다. 자, 어떻게? 1 빼기.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까 요거 기억나세요? 나중 농도는 처음 농도의 1 빼기 집진율 한 거였죠. 그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 그죠? 요게 첫 번째면은요. 두 번째 농도는 이 C1에다가 1 빼기 두 번째 집진율이 되는데 이 C1이 뭐예요? C0 1 빼기 μ1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1 빼기 μ2 이렇게 하니까 C2가 나오죠. 그럼 요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집진율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구 농도 방금 지금 한 것처럼 처음 농도에다가 1 빼기 집진율 다 곱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기출 문제에다가 우리 한번 넣어서 풀어볼게요. 자, 지금 HF 불화수소를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효율이 90%의 흡수타 세대를 직렬을 연결했대요. 이렇게 연결한 거죠. 세대를. 그죠? 전부 다
집진율이 90%니까 0.9, 0.9, 0.9인 겁니다. 자, 이때 유입하는 농도 C0가 3000ppm. 일때 처리가스 중 HF 농도, 그러니까 나오는 농도 찾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 그러면은 출구 농도 찾는 거죠. 출구 농도 공식은 이렇게 처음 농도에다가 1 빼기 집중률한 거 다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3000ppm에 1 빼기 집진율이 90%니까 0.9 집어넣어서 다 계산하셨더니 정답이 3ppm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핵심 요점 두 번째, 이제 집진장치 볼게요. 자, 집진장치 먼지 잡는 장치라 그랬죠? 그래서 입자상 물질, 즉 먼지를 제거하는 건데, 종류가, 여기 보세요. 중관원, 세여전,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쭉 전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집진 효율이 높아져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은, 가스 속도가 느린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느린데, 보시면은 우리, 여기 세정은, 벤츄리 스크러버 경우인데 굉장히 크죠. 그죠? 그래서 가스 속도 여러분 웬만하면 좀 다 정리해 주시고 암기해 주시고, 여기 건식이냐 습식이냐, 건식보다 습식이 2배 가스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건식보다 습식이 훨씬 집중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가스 속도가 빠르면요, 압력 손실도 커져요. 여기 보세요. 가스 속도 느리니까 중력은 압력 손실 작고, 여기 보세요. 세정 같은 경우에 벤츄리 스크러버 같은 경우에는 가스 속도가 엄청 빠르다 보니까 압력 손실이 엄청 크죠. 그래서 서로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게 돼요. 자, 그리고 집진 효율이 클수록 더 작은 먼지를 잡아요. 그래서 처리 이경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집진율이 제일 안 좋은 게 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처리 이경이, 그러니까 큰 먼지만 제거를 한다는 거고요. 전기 집진이 집진율이 제일 높죠.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입자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먼지까지도, 작은 먼지도 제거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주요 특징들까지 여러분 정리를 해주세요. 꼭 요건 정리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각 집진장치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면요. 이 집진장치, 요에 관해서 어떤 집진장치에 관해서 막 설명을 해놓고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리고 설계 입자 물어보고요. 장단점 물어봅니다. 그리고 효율 향상 조건도 물어봐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이런 식으로 공식이 있으면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중력 집진장치가 뭐냐 볼게요. 여러분, 먼지 가만히 놔두면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가라앉혀서 제거하는 거, 중력으로 제거하는 거, 그게 바로 중력 집진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뭔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가라앉을 때까지, 한마디로 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효율이 안 좋겠죠. 그래서 얘가 집진 효율이 제일 낮아요. 효율이 제일 낮아요. 40에서 60%밖에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집진 장치에 우리가 이 함진가스라고 해요. 가스 안에 먼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먼지가 들어있는 가스, 그래서 함진가스라고 하는데, 얘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집진 장치에 넣어주면은 이제 이 집진 장치에서 뭐 될까요? 먼지가 이렇게 중력 집진은 무거운 거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고 나서 그 나머지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오래 머물러야겠죠? 당연히 오래 머물러 줘야 그 떨어지는 시간, 집진되는 시간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침강돼서 먼지가 밑에 가라앉을 시간이 많아지겠죠. 그래야 더 많은 먼지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체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집진이 보통 잘 되거든요. 근데 중력 집진은 속도가 이렇게 가스가 천천히 지나가야 결국에는 체류 시간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스 속도가 굉장히 낮아요. 제일 낮죠. 처리가스 속도가 낮으면 압력 손실도 낮습니다. 근데 얘는 효율이 안 좋기 때문에 처리 이경이 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집진 효율이 크면은 처리 이경은 작아지고, 그죠? 그 다음에 처리가스 속도가 크면은 압력 손실이 커진다.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처리 이경이 커요. 왜? 집진율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처리가스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압력 손실도 느리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장단점 봤더니 제일 간단해요. 중력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장치 뭐죠? 한마디로 수조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설치 비용 작고 속도 낮으니까 압력 손실 적고요. 고온가스 처리 가능합니다. 고온가스 처리는 여가만 안 되고 나머지 다 돼요.
자, 그래서 처리가 잘 안 되니까 주로 전치사기 이행을 하는 거예요. 그 효율이 낮기 때문에. 자, 그리고 효율이 낮으니까 미세먼지 잘 못 잡겠죠? 먼지 잡는 걸 우리가 포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류 시간 길게 하려니까 이 수조 통이 커야, 그죠? 작은 거는 체류 시간 조금밖에 안 되는데 얘는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갔을 때 더 긴 시간 동안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의 규모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랑 우리 효율 향상 조건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가스 속도 느릴수록 당연히 체류 시간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집중력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속은 느릴수록.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먼지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높이, 침강실 높이는 낮을수록 더 잘 떨어지겠죠. 빨리 떨어지겠죠. 그래서 높이가 낮을수록. 침강실 길이는요. 길어야 체류 시간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길이는 길수록. 그 다음에 침강실 입구 폭이 넓을수록 먼지가 더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폭이 넓을수록.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스 유속은 느릴수록 좋은데 입자가 가라앉는 속도는 빠를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천천히 되는 애보다. 그죠? 그래서 침강 속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밀도가 커야 당연히 더 빨리 가라앉아요. 입자 밀도가 커야. 그리고 단수가 높다는 얘기는 수조를 이렇게 만들 게 아니라 이 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침강할 뭐가 줄어드냐? 침강시 높이가 줄어드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럴수록 좋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 효율 향상 조건 요것도 같이 빠를수록 뭐 넓을수록 그죠? 클수록 작을수록 요거 구분해서 봐주십니다. 자, 그리고 계산 문제로 나오는 거 입자 침강 속도식 스토크식이에요. 자, 요거는 뒤에서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넣을 때 단위 넣을 때 단위를 통일해서 킬로그램, 미터, 세크로 넣어주시는 게 좋다는 거 기억을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요번에는요, 요 입자의 침강 속도 스토크식 기출 유형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공식 문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킬로그램, 미터, 세크 적용하라고요. 그죠? 자, 그리고 자, 요 각각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침강 속도예요. 그러니까 입자가 가라앉는 속도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직경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G는 뭐냐면 중력 가속도고요. 자, 여기 밀도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이 입자 거고요. 하나는 여기 주변 공기 겁니다. 그러니까 가스 거예요. 근데 가스 밀도는 보통 1.3kg/큐빅미터인데요. 자, 여기 보면 문제에서 공기 밀도 무시하라고 나오면 얘를 0으로 보시면 돼요. 무시하라고 하면. 자, 그리고 보통 여러분 계산하실 때 이런 값들이 좀 많이 차이 나면 그냥 0으로 넣고 무시하시고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뮤, 얘가 뭐냐면 바로 가스의 점성 개수 혹은 점도예요. 자, 단위는 전부 다 이렇게 킬로그램, 미터, 세크로 바꿔서 여러분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직경이 5 마이크로미터라고 했어요. 마이크로는 10-6승이죠. 그래서 얘는 직경이 5 곱하기 10-6승 미터랑 같아요. 그리고 밀도가 보니까 3.7g/cm래요. 자, 여러분 여기 입자 밀도가요. 이렇게 g/cm로 나오면 요거 제가 kg/큐빅미터로 바꾸라 그랬죠? 자, g/cm. 요 단위는 뭐랑 같냐? 바로 큐빅미터 per 톤 하고 같아요. 자, 이 톤이라는 거는 1000kg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3.7 g/세제곱센티미터는 3.7 곱하기 1000 kg/큐빅미터랑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g/세제곱센티미터 나오면 그냥 1000 곱해서 kg/큐빅미터로 이렇게 바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밀도는 입자 밀도는 1000 곱해서 3700kg/큐빅미터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스토크식으로 이 침강속도 계산을 하래요. 점성계수 나와 있죠. 자, 그럼 단위는 지금 전부 다 킬로그램, 미터, 세크로 통일을 했으니까 숫자만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자, 중력가속도는요. 자, D의 제곱, 그 다음에 침강속도는 D의 제곱, G에다가 입자 밀도 빼기 가스 밀도인데 여기서 공기 밀도 무시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0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18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D의 제곱이니까 5 곱하기 10-6승의 제곱. 자, 그러면 여기 미터
세크를 넣었기 때문에 이제 중력가속도는 9.8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입자 밀도가 3700이었죠? 그리고 18 곱하기 1.85 곱하기 10-5 승해서 여러분 계산기 넣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2.72 곱하기 10-3승이 나와요. 자, 지금 킬로그램 미터 세크로 했기 때문에 침강속도는 단위 미터 퍼 세크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지금 아까 센티미터 퍼 세크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역시 또 단위 환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어떻게?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1미터는 100cm죠? 그러면 미터 이렇게 약분되고 센티미터 퍼 세크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2.71 곱하기 10-1승 그러니까 0.272 cm 퍼 세크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관성력 집진 장치예요. 이 관성력 집진 장치는 여러분 칠판 분필 지우개 다 털어보셨죠? 칠판에 분필 지우개 털 때 여러분 보시면은 어떻게 털어요? 자, 이렇게 털잖아요. 그냥 이제 막대기로 친다고 하면 분필 지우개를 먼지가 이렇게 분필을 묻어있어 막대기로 치면은 팡팡팡 튀죠? 그죠? 그래서 팡팡 때리면은 어떻게 돼요? 먼지가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때리면서. 그죠? 이게 관성력 집진 장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방해판이 있고요. 자, 먼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꽝 때려서 떨어지고 또 가서 꽝 때려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보시면은 방해판이란 말 나오고 이런 말 나오면은 관성력 집진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설계인자, 장단조, 효율 향상 조건 여러분 다 여러분 외워주세요. 자, 이번에는 원심력 집진 장치예요. 원심력 집진 장치는 여러분 세탁기 탈수 생각하시면 돼요. 자, 탈수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 세탁조가 있고요. 우리 여기에다가 빨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탈수라는 거는 이 물을 여기서 다 털어내는 거 아니에요. 옷에서. 그죠? 그러면 이 물방울이 뭘로 이용해서 막 이 탈수하는 탈수조가 세탁기가 이렇게 탈수조가 돌아가면서 그죠? 돌아가면서 물방울을 탁탁탁 밖으로 다 튕기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물방울이 아니고 먼지를 이렇게 원심력으로 탁탁 튕기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원심력 집진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심력에 의해서 먼지가 떨어져 나가는 거 분리되는 거 요게 원심력 집진 장치예요. 자, 원심력 집진 장치는요. 자, 설계인자 장단점 주시는데요. 다 보시는데 여기 설계인자는 여러분 한번 다 좀 기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읽어보시고요. 자, 효율 향상 조건도 여러분 읽어보십니다. 자, 원심력이기 때문에 어떤 힘이 크면 클수록 집진율이 높아져요. 자, 힘이 크려면 농도가 커야 되고요. 밀도도 클수록 힘이 커지고 입경이 크면 클수록 그 힘이 더 크니까 원심력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더 잘 털려서 먼지가 더 잘 털리니까 집진율이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많아야 되니까 유량도 들어오는 양도 크면 클수록 역시 원심력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이 돌리면 당연히 원심력 커지겠죠. 그래서 회전수도 많을수록.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가늘고 길게 생긴 게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몸통 길이는 길고 직경은 작은 게, 그죠? 작은 게 훨씬 더 잘 틀리고요. 그 다음에 처리가스 온도가 낮을수록 점성이 낮아져요. 끈적끈적하지 않아야 잘 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집진율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점도가 작을수록.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블로우 다운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요거 사용하면 집진율이 높아져요. 자, 이 블로우 다운은 뭐냐? 여기서 탈탈 털어서 이 먼지가 여기 쌓이거든요. 이 먼지 쌓인 것을 우리가 분진 박스, 더스트 박스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 있는 거를 다시 여기 조금 넣어주는 거예요. 얼마? 5에서 10% 정도. 자, 그러면은 뭐가 좋아질까요? 농도도 좋아지고 양도 늘어나고, 그죠? 뭔가 양이 늘어나니까 원심력이 더 커지니까 집중률이 증가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용하는 게 바로 블로우 다운입니다. 그래서 블로우 다운 하면 원심력이에요. 원심력 하면 블로우 다운 나오셔야 돼요. 그 정도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정집진이에요. 세정집진은 뭐냐면 바로 물로 먼지를 뭐 하는 거예요? 씻어내서 잡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가 떠다니면 물 뿌리면 먼지 가라앉잖아요. 그게 바로 세정집진이에요. 근데 이 물을 뿌리면 먼지도 잡을 수 있는데 여러분 공기 중에 안 좋은 가스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에서 여러분
우리 화장실에서 용변을 시원하게 보고 나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샤워기 가지고 물을 한번 화장실에 막 뿌려보세요. 그러면 냄새가 가라앉기 때문에 이 가스도 물 속에 녹아서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이 세정집진 같은 경우에는 먼지 잡을 때는 세정집진이라고 하는데 이 가스상 물질 처리하는 방법으로 물에다가 흡수시켜서 가스상 물질 제거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흡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상 처리, 가스도 처리할 수 있고 입자상 물질이 먼지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거 중요하니까 기억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그 원리가 뭐냐 이렇게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장단점 중요합니다. 세정은요. 자, 여기 보세요. 먼지랑 가스랑 동시 제거 가능한 거 이거 세정밖에 없고요. 자, 고온가스 처리는 여과 집진 제형은 전부 다 처리 가능해요. 자, 그리고 물을 뿌리니까 당연히 먼지가 다시 날리는 거, 잡힌 먼지 다시 넣은 걸 제비산이라고 하는데 제비산 없겠죠, 그죠? 자, 그리고 얘는 중요한 게 폭발성 있는 먼지도 처리 가능해요. 다른 것들은 폭발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세정은 물을 사용하니까 한마디로 폭약이 젖는 거예요. 젖으니까 우리 불에 타거나 가열될 수 있고 폭발할 수 있는 애들이 잡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얘는 끈적끈적한 점도가 높은 거, 그죠? 그리고 물에 녹아서 물 생기는 조이성 먼지 이런 것도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물을 계속 뿌리니까 어때요? 전기 많이 쓰는 거예요. 동력비가 많이 들어요. 물 사용량도 크고요. 그리고 물을 넣어주는 급수 장비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물 나오겠죠. 폐수 나올 거 아니야. 그것도 폐수 처리 시설도 필요하니까 수질오염도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물 뿌리니까 식잖아요. 그래서 재가열도 필요하니까 또 식으면은 온도 낮아지니까 우리 저온부식 혹은 물이 이제 물 때문에 얼 수도 있어요. 그게 동결과 부식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정집진을 할 때 어떤 게 더 잘 잡히냐? 그러면은 물하고 친한 애들이 더 잘 잡혀요. 근데 너무 친하다 보니까 얘는 오히려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막힐 수가 있고 또 소수성 먼지는 물하고 안 친한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세정집진으로 좀 효과가 떨어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세정집진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바로 벤츄리 스크러버를 보도록 할게요. 자, 벤츄리 스크러버에서 벤츄리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그럼 목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이라 그러면 우리 몸에서도 제일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목 부분, 영어로 스로트 부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물을, 여러분 보세요. 호수관을 넓은 거 말고 좁게 만들어주면 갑자기 속도 확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불을 만들어서 아주 고속으로 물을 확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더 세정이 잘 되도록, 그죠? 먼지 잘 잡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임자 보시면은 요거 반드시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액가스비도 여러분, 액가스비가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자, 먼지 들어있는 가스를 우리가 함진가스라 그랬죠. 그래서 함진가스 1큐빅미터 잡을 때 그죠? 필요한 물이 몇 미터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액가스비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같은 양의 먼지를 잡을 때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먼지 잡기 어려운 거. 집진이 어려운 먼지일수록 액가스비가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친수성이나 더 굵은 게 더 잡기 쉽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액가스비가 작고 친수성이 아니고 잡기 힘든 미세 입자는 훨씬 더 액가스비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거 비율 물방울 직경 대 먼지 직경이 150대 1이면은 더 효율이 좋거든요. 요것도 기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장단점 여러분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가 집진입니다. 자, 여가는 여러분 필터 아시죠? 필터. 우리 청소기에 들어있는 여가포, 필터예요. 필터를 먼지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르는 거죠, 한마디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원리로 하고 이 여가포 모양으로 이렇게 원통식으로 생긴 거 봉투형이냐 아니면은 봉투형, 그죠? 그 다음에 평판식이냐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가 방식으로 표면여가, 내면여가 나눠집니다. 자, 요 표면여가, 내면여가 특징이랑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고농도 대용량을 처리를 하는 거는 표면여가고요. 저농도 소용량으로 사용을 하는 거 내면여가예요. 그리고 표면여가는 이게 재생이 가능한데요. 내면여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여가포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자동차 에어컨 필터 있죠. 그거는 우리 청소해서 재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갈아 끼워야 되잖아요. 교체해줘야 되죠. 그죠? 그런 게 내면 여과입니다. 자, 그리고 탈진 방식에 따라서 계속 운전, 그러니까 운전이란 건 여기서 먼지 나는 집진이에요. 집진을 하고 쉬었다가 그 쉴 때 이제 청소하고, 그러니까 다시 먼지 털고, 또 운전했다가 또 청소하고, 그러니까 운전과 청소가 그러니까 교대로, 그러니까 운전이 이렇게 드문드문 있는 거, 이걸 간헐식이라 그러고요. 운전하면서 청소도 쭉 같이 하는 거, 그게 바로 연속식입니다. 그거 종류도 여러분 봐주세요. 자, 여가 집진, 요것도 설계인자, 장단점, 그리고 여기 내열 온도, 특히나 요거 여가포의 특징, 요 두 가지 중요하니까 꼭 봐주시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처리 가스 속도 굉장히 느린데 제가 가스 속도 느리면은 압력 손실 작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얘는 처리 가스 속도는 느린데 압력 손실 굉장히 커요. 왜 그럴까요? 필터링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좁은 데를 이 가스가 통과를 하고 지나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손실되는 압력이 큰 겁니다. 그래서 요거 예외적으로 해서 여러분 봐주시고요. 장점, 단점 보시는데요. 제일 이제 단점에서 안 좋은 게 이거예요. 여가포가 손상이 일어나요. 온도, 내열 온도 이상이 되면. 그리고 또 너무 온도가 낮아도 습기가 생겨서 즉 이슬이 맺혀서 눈막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습기 있는 먼지 처리하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물 있으면 안 돼요. 수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건식으로 사용하니까 폭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가포에 대해 끈적끈적한 거 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점착성, 흡수성 먼지도 부적합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내열 온도가 있어요. 여가포마다. 그러니까 너무 고온의 가스 처리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고온가스는 전부 다 집진장치 처리할 수 있는데 누구만 빼고 여가만 빼고 처리 가능합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전기집진이에요. 자, 전기집진은요, 이 먼지가 원래 전화가 없는데 이걸 코로나 방전이라는 걸 이용해서 먼지에 전화를 주는 거예요. 뭘로? 바로 얘가 마이너스를 띄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그러면 이 먼지가 어디 쪽으로 가냐? 바로 플러스 쪽으로 가요. 그 플러스가 어디냐면 바로 집진극이에요. 이 집진극 쪽으로 마이너스니까, 그죠? 이제 뭐죠?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쭉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방전으로 뭐가 돼서 먼지에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가 생겨서 그걸로 이제 플러스 집진극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먼지 제거하는 거, 이게 바로 전기 집진입니다. 자, 설계 인자 보시면 그래서 먼지가 빨리 가면 안 되고 천천히 이제 들어가야 잘 처리돼요. 그래서 건식이 1에서 2m/s. 근데 물을 뿌려주면요. 여기 지금 쌓여있던 먼지가 싹 깨끗하게 제거가 되니까 이거 보세요. 요 사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가 항상 전기가 이제 깨끗하게 유지돼서 세게 강하게 전기력이 셀 수 있죠. 그래야 더 잘 전기가 이제 먼지가 잡혀요. 그래서 습식은 효율이 좋다 보니까 조금 더 처리가스 속도를 높여줘도 돼요. 그래서 처리가스 속도, 압력 손실, 다른 것까지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장단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얘는 집진율 제일 좋다 그랬죠? 그래서 미세 입자까지도 잡을 수 있고, 자 보세요. 여기 처리가스 속도가 낮다 보니까 동력, 그죠? 압력 손실도 작아서 소요 동력 적게 쓰이고요. 대량 처리 가능합니다. 연속 운영도 가능해요. 그리고
속도가 낮다 보니까 동력비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비는 적어요. 그리고 단점은 뭐냐면 얘는 장치가 비싸요. 그러니까 초기 설치비가 비싼 겁니다. 운전비는 싸지만 초기 비용이 비싸더라. 그죠? 그리고 운전 조건 변동에 적응성이 낮아요.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전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근무자 안전성에 유의해야 됩니다. 네, 요번에는 전기 집진 장치 종류 보시면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어요. 자, 건식은 물 사용하지 않는 거고 습식은 물을 사용해서 우리 깨끗하게 만들어서 전기, 그죠?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강하게 형성하게 해서 집진율을 좋게 해준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효율이 습식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속도도 빠르고 속도 빠르니까 압력 손실도 더 크고 그리고 항상 깨끗하니까 집진율도 높고 또 이렇게 잡혀있는 먼지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든가 뜨는 거 이런 역전이나 재비산도 안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감전될 수 있겠죠. 폐수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식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냉각해서 저온 부식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건식은 폐수가 없는 대신에 효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효율이 낮으니까 그 낮은 효율을 메꾸기 위해서 장치를 좀 더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역전이 재비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리해 주십니다. 자, 집진극 갖춰야 될 조건 여러분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전기에서는 전기 비저항 크기가 되게 중요해요. 집진율이 가장 잘 되는 요 범위가 10의 4승에서 10의 11승 5cm입니다. 자, 요것보다 10의 4승보다 너무 작으면은 집진율이 떨어지고요. 재비산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사용해야 되고요. 또 너무 전기 비저항이 크게 되면 역코로나나 역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이나 황산, 그냥 삼산화황, NaC 이런 걸로 또 넣어줘서 이제 또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를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3 먼지 잡는 집진장치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챕터 4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어요.